안녕하세요. 데이어 김채연입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소식들 위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LG 디스플레이의 자체적인 노력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뉴스 기사들로 한번 총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CPO 조직을 폐지하고 대형과 중형 제조센터를 통합한다라고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CPO가요, 공장 관리 총괄하는 자리, 그러니까 생산 기술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CPO를 폐지하겠다. 이 폐지하고 나서 CEO,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이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많은 조직들을 만들기보다 바로 직속으로 아래에 두면서 좀 더 빠르게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존 별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이 대형 그리고 중형 제조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와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일단 대형으로 하기보다도 중소형 이런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면서 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대형 관련해서 올레드 패널이 생산이 좀 판매가 부진을 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많이 보았던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중소형에 집중했던 포인트가 잘 맞아 들어갔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많이 차이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 대형과 중형을 좀 하나로 통합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대형 올레드는 예상보다 이 시장성이 더뎌졌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오랜 시간 적자를 지속해온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효율화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 올레드 관련된 출하량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0%나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입니다. 전체적으로 팔린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27.1%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이클이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억 1천만 대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이 시그마 인텔에서 밝혀졌습니다. 일단 1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소형 올레드 패널의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46%의 점유율로 9,700만 대를 판매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이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그리고 비전옥스 CSOT, TM마까지 이렇게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점유율 7.6%, 1,600만 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소형 올레드 스마트폰향 올레드 패널이 이 고객사가 애플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보다는 얼마? 50%가 뛰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수혜를 톡톡히 받은 것 같죠. 이 3분기 LG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올레드 출하량이 1,600만 대로 모두 아이폰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올레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급 문제로 양산 승인에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꽤 빠르게 승인이 완료가 되면서 이 되게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시그마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전 세계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이 신고점을 경신할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에는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도 요즘은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 경쟁 시장 입지가 점점점 각 회사들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심화로 이 비용 압박에 직면하고, 특히 패널 업체는 투자량을 줄이든지 가격을 줄이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전망으로 보여지면서 디스플레이의 전체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황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올레드가 어떻다? 괜찮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업이익 내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연도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연도 흑자 전환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년 3,440억으로 굉장히 그 적자가 줄어든 상황이고, 25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요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LCD 사업에 이 손을 뗀 거. 아무래도 중국이 LCD의 입지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LCD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잘한 게 있다면 LCD 디스플레이를 LG 아니죠. 죄송합니다. LCD를 굉장히 빠르게 버리고 올레드에 집중한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좋은 전략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LG 디스플레이도 조금은 늦긴 했지만 LCD 사업에 이 손을 뗐다. 그리고 올레드에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CD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꽤 괜찮은 금액으로 LCD 공장을 판매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2조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업 재무 건전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효율화를 굉장히 노력 중에 있고, 원가 절감에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앞으로도 개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중소형 그리고 대형 올레드 생산 라인의 감가상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확보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정말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 대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잘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이 LG 디스플레이가 공략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4분기에도 P올레드 출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환율 효과까지 하면 4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적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실적 자체만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차트 같은 경우는 오늘 성장을 좀 상승을 이루어 오다가 지금은 약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상황이라서 0.4%, 그리고 9,880원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이 다양한 좀 좋은 소식들 덕분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오는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약보합권으로 끝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5일 이평선을 좀 타고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들이 주가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연도 꽤 어려운 LG 디스플레이 그 주가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쉽게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아니면 또 보합권으로 박스권 안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 보일지를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굉장히 보내다가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만큼 25년은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